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170 이상은 부결표가 나오지 않나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없어요. 크게 이탈표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좀.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어제 있었죠. 저희도 뭐 이제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죠.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가 많이 나온 것이죠. 어쨌든 결론은 부결이 됐습니다만 찬성표가 한 표 더 나왔고 따라서 뭐 가결만큼 아픈 부결이다. 가결 같은 부결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네. 먼저 찬성이 한 표가 더 나왔고요. 뭐 이탈표 잠시 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탈표도 거의 40표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결과 우리 김종혁 의원도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의원들한테 직접 뭐 편지도 보냈잖아요. 그리고 뭐 초선 의원들한테는 뭐 선배님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이렇게 달래고 그다음에 협조를 얻어내려고 많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한편에서는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극렬 지지자들께서 뭐 만약에 가표를 던지면 그 배신자들이다, 색출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뭐 한 10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그 현장을 쭉 중계되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드는 게 지금 이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정청래 의원, 박주민, 김의겸, 정성호 이런 의원들이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무효표나 기권표가 나올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170표 이상은 부결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핵심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왔던가라는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의원들이 그렇게 투표를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제 결단의 순간이 남았다.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글쎄 어제 뭐 저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이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전체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앵커가 저 이탈표가 한 뭐 40표 육박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자, 어제 이제 표 분석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대표가 어제요.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게 176명 정도였습니다. 민주당 의석수 169,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6명,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이렇게 해서 176이 반대표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근데 실제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표는 138표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76 마이너스 138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탈표가 38명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명에 육박하는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탈표 저 38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밑에 적혀져 있죠. 기권 9, 무효 11, 불참 하나. 불참 하나는 그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 김홍걸 의원인데 어제 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게 포함된 숫자가 38입니다. 자, 찬성으로 한번 가보시죠. 찬성이 이제 122이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게 찬성표가 122이었어요. 국민의힘 114, 그리고 정의당 6,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 여기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 이렇게 하면 122이 최대치 찬성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찬성표가 얼마 나왔죠? 139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탈표 저 38명 가운데 17명 정도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 38명의 이탈표 가운데 실제 찬성표 던진 의원이 한 17명 정도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나머지는 기권, 무효, 불참 이런 것인데 저분들도 반대표의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기권, 무효, 불참을 택한 것이죠. 뭐 대략 큰 흐름이 이러합니다. 자, 복귀양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 38명의 이탈표라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아마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플 것 같습니까? 예. 결국 부결은 시켰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런 계기가 됐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될 때 77.77%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것은 거의 당원 투표 비율이나 또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탈한 표를 보면 대략 22, 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제 아픈 부분은 찬성으로 표를 했던 대략 친민주당 성향까지 해서 17명 정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찬성표가 한 17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픈 거고요. 무소속 가운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 내에 단일 대우를 만들지 못하는데 실패했다. 과거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77.77% 이외에 나머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당시에 경선 그 상대방이었던 그분들의 어떤 문제 제기, 이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당내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이번 표로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부결은 시켰습니다만 향후 당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현재 반발하고 있는 22, 3%의 당원들과 그리고 의원들, 이분들을 어떻게 당 안으로 포함하느냐. 이 문제가 남은 큰 정치적 숙제다. 이 부분은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자, 아까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제 찬성표가 저 이제 빨간색 박스 중에 실제 찬성표가 139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굉장히 아슬아슬한 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의원 297명이 이제 참석을 해서 표결에 임했는데,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14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실제 찬성표가 13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부결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 이탈표 38명 중에 찬성표는 17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1명의 이탈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권, 무효, 불참하면 저분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만약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땅땅땅 가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제 저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왜 이렇게 기권과 무효표가 많은지 또 거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이탈된 38표 중에서 17표는 용기 있게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 21표의 내용을 보시면 글쎄 용기 있게 찬성에는 표를 던지지 못했지만
적어도 부결에 한 표를 얻는 것은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죠. 저는 결국 이번 체포동의안 그 표결 사건을 필두로 해서 민주당의 금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견고함이나 단일 대우는 없었고 예. 민주당의 이제 균열이 시작이 됐고 이미 금이 간 상태에서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 금이 간 틈으로 뭔가 힘이 가해지면 이거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민주당의 이런 균열 또 분란이 빨리 왔다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놀랍고요. 예.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한 것은 오히려 내부의 분열을 조금 감지하고 허언으로 표도를 쳤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될 만큼 어제의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다. 자, 사실 이제 어제 표결이 있었고 그 표결 하루 전인 일요일만 하더라도 뭐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렇고 압도적 부결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표결 있기 전에 오전만 하더라도 뭐 아까 들으셨잖아요. 박주민, 김의겸, 정성호 이런 의원들은 아마 부결될 겁니다. 기권무효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그래픽 보시죠. 노웅래 의원 때 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습니다. 161. 근데 이재명 대표의 반대표는 이번에 138표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23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23표가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나왔다. 이런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저 결과와 관련해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제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 너덜너덜한 방탄복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의 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